24절기 중에 여름에 도달했다는 하지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더위인 소서가 지나고 큰 더위인 대서가 오면 여름은 절정에 달하지요. 여름은 하늘과 가까울수록 더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781강입니다. 오늘은 여름 하자를 중심으로 하는 세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여름 하자입니다. 여름 하자는 여름을 의미하지요. 여름은 네 계절 중에 낮이 길고 더운 계절입니다. 이 여름 하자는 한일자와 스스로 자자와 따라갈 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일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지만 지금처럼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면 하늘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자는 스스로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갈 치자는 따라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하자는 하늘에 스스로 따라가는 계절이 여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름은 하늘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계절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태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에 스스로 많이 다가간 계절, 따라간 계절이 여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과 가깝게 되는 그 계절이 여름입니다. 여름 하자는 하늘에 스스로 따라간 계절이 여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름은 하늘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계절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늘과 가까워졌으니까 하늘에 있는 태양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운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하충의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충의빙은 여름의 벌레는 얼음을 안 믿는다는 뜻이죠. 식견이 좁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여름만 살다 보니까 겨울에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또 하지나 하복이라 할 때 여름 하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여름 하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하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하자입니다. 여름 하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큰집 하자입니다. 큰집 하자는 큰 집을 의미하지요. 이 큰집 하자는 집 엄자와 여름 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집 엄자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름 하자는 여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집 하자는 여름이 있는 집이 큰 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름에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집이 큰 집이라는 것이죠. 겨울에는 추위를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집에서 서로 웅크리고 같이 붙어 있으면 견디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여름은 덥기 때문에 널찍널찍 떨어져 있어야 되죠. 서로의 땀 냄새도 싫고 가까이 있을수록 더 더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가능하면 이렇게 큰 집에 살 수 있다면 여름 지내기가 훨씬 나은 것이죠. 마당도 널찍하고 집안도 널찍널찍하면 여름 보내기가 참 좋을 것입니다. 큰 집의 효능은 겨울보다는 여름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큰 집 하자는 여름이 있는 집이 큰 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집은 여름에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집은 큰아버지가 사는 집이 아니라 아주 넓은 집, 큰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대하고로가 있습니다. 대하고로는 큰 집과 높은 누각이란 뜻이죠. 웅장한 건물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전이나 광활할 때 큰 집 하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문간방 하자입니다. 문간방 하자는 문간방을 의미하죠. 문간방은 문간 옆에 있는 방입니다. 한옥에서 대문 앞에 큰 문과 중문 사이에 있는 그 문이 문간방입니다. 주로 손님을 위한, 지나가는 과객을 위한 그런 방입니다. 이 문간방 하자는 기스검자와 여름 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스검자는 기슭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름 하자는 여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간방 하자는 기슭에서 여름과 같은 게 문간방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슭에서 더위를 피하는 정도의 빈약한 구조가 문간방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마치 등산을 하다가 기슭을 만나면 이 정도의 공간이 주어집니다. 약간의 그늘 있는 것이고 눈비도 잠깐 약간만 피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완벽한 보호장치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간방 구조가 그 정도의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방이 못 된다는 것이죠. 기슭에서 더위를 피할 정도의 그 정도 시설이 문간방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문간방 하자는 기슭에서 여름과 같은 게 문간방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슭에서 더위를 피하는 정도의 빈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문간방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유석일화 양취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와 한 장 아끼다가 대들보 썩힌다는 뜻이죠. 적은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름 하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잠길사자입니다. 잠길사자는 잠긴다는 뜻이 있죠. 특별히 목이 잠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긴다는 것은 어떤 감정에 복받쳐서 목소리가 잘 나지 않는 것이죠. 이 잠길사자는 입구자와 여름 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입구자는 입을 의미하는데
입의 기능 중에서도 말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하자는 여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길 사자는 입이 여름이면 목이 잠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기나 스트레스로 입이 열이 나면 목이 잠긴다는 것이죠. 입안이 어떤 이유로 여름처럼 열이 많으면 목이 잠긴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감기가 오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입안에서 열이 납니다. 마치 여름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입안이 뜨거워지면 목이 잠긴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잠길 사자는 입이 여름이면 목이 잠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안에서 여름처럼 열이 많게 되면 목이 잠긴다는 것이죠. 목이 잠기는 원인을 설명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애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사는 울어서 목이 쉰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성이나 성이라 할 때 잠길 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81강으로서 여름 하자를 중심으로 하는 세 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